일단 오늘 NBA 먼저 가겠습니다. NBA 먼저 가고 해축 7경기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뭐 ACL도 괜찮아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먼저 보셨겠지만 별점 이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NBA 먼저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경기로 마이애미 대 애틀란타를 가 보면은 지난 이제 마이애미가 애틀란타 원정에서 무려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3차전에 애틀란타가 한번 또 잡아냈었고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전히 묶였어요. 트레이 형. 완전히 묶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지금 애틀란타의 문제는 정규 시즌만 하더라도 사실 애틀란타가 오펜시브 레이팅, 그러니까 공격 관련 수치가 최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 형을 중심으로 공격에 대한 그런 세부 스탯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플레이오프 지금 들어와서 전체 팀 중에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정규 시즌과 대비해서 완전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이유는 지금 어쨌든 마이애미가 맞춤 전술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트레이 형이 뭐 다른 거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공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예 밀착 마크를 하거나 공격 뭐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원천 그 봉쇄를 해가지고 실제로 뭐 트레이 형이 이 플로터를 던지는 플로터가 원래 좀 주 득점 루트잖아요. 그런 횟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어, 공을 잡는 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마크가 너무 잘 붙다 보니까 뭐 스크린 타고 뭐 하고 그래야 공을 딱 잡는데 잡게 되면 이제 남은 공격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23초 뭐 이렇게를 사용하지 못하고 뭐 10초 남짓 아니면 뭐 그 밑으로 그 빠른 얼마 남지 않은 공격 시간에서 애틀란타가 공격을 가져가다 보니까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실 애틀란타가 수비는 원래 개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자연스레 수비가 박살이 나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풀리고 트레이 형이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제 로그샷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 마이애미도 디펜스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난 경기에 좀 많이 던졌었는데 죄다 튕겼어요. 그러면서 그냥 대파를 당했었는데 제 생각에 오늘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이제 마이애미의 또 홈이고 어쨌든 트레이 형이 또 지난 경기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냥 야투가 부진한 것도 아니고 마이애미 디펜스에 막혔어. 지금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 이번 시즌을 보면은 수비 잘하는 팀이 다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좋은 팀, 뭐 브루클린 4대 떡으로 보스턴한테 그냥 떨어졌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사실 공격밖에 없는 팀인데 지금 이렇게 수비에 막혀서 제대로 된 것을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애틀란타도 뭐 한 번 홈에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 사실 뭐 마이애미가 완전 좀 저점이었던 경기고 오늘도 좀 그동안에 애틀란타가 어려웠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마이애미 승을 보고요. 기준점이 좀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7.5 마이애미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대 미네소타는 좀 건너뛰고요. 피닉스 대 이제 뉴올리언스인데 지난 경기 이제 뉴올리언스가 홈에서 또 피닉스를 잡아내면서 시리즈가 이제 2대2로 동률이 됐어요. 와. 1번 시드랑 8번 시드의 대결인데 2대2까지 지금 상당히 박빙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시 지금 이제 피닉스의 홈으로 왔는데 일단은 데빈 부커 빠진 게 엄청 커요 지금. 뭐 디안드레 에이튼이나 뭐 크리스 폴이나 분전해주고 있지만 사실 부커가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피닉스는 사실 골 밑에서 이제 돌파나 뭐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뭐 도노반 미첼 같은 유형이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가 정규 시즌 때도 사실 자유투를 얻어내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졌었거든요. 왜냐면 뭐 크리스폴 미드레인지고 부커도 미드레인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점퍼나 이런 것들 돌파해서 뭐 레이업을 올려놓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미드레인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닉스가 정규 시즌에 사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긴 했어요. 물론 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드러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경기 뉴올리언스는 자유투를 상당히 많이 얻어낸 반면에 피닉스는 그러지 못했었고 크리스폴을 또 벤치의 호세 알바라도가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그러면서 크리스폴이 어쨌든 사실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부커가 적당히 좀 많이 해주고 4쿼터 때 힘을 많이 쓰거든요. 크리스 폴이 1, 2, 3쿼터는 이제 좀 느슨하게 좀 체력적인 안배를 하면서 가다가 중요할 때 4쿼터 때 이제 힘을 빡 쓰는데 지금은 부커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캠 존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칼 브리치도 좀 막히는 그림이고 제이 크라우더 지난 경기 전까지만 해도 3점 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열 몇 개 던져가지고 하나도 못 넣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벤치에 여러 선수들이 해주는 그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 폴이 1쿼터부터 빡시게 뛰다 보니까 점점 효율이 오락가락해요. 꾸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분명히 어렵다. 반면에 이제 잉그랜 같은 경우는 듀란트가 이제 사실 브루클린에서 못 해줬잖아요. 듀란트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매 경기 거의 보여주면서 피닉스를 상당히 압박해주고 있고 CJ 맥콜럼이 약간 이제 기복이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뭐 허브 존스나 지난 경기 특히나 이제 발란슈나스가 또 살아났다는 부분, 디안드레 에이튼이나 뭐 벤치의 자비엘 맥기 뭐 이런 매치업에서 나름의 공격적인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서 득점을 상당히 많이 올려줬었고 뭐 컨트롤 타워의 역할까지도 해주면서 뉴올리언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을 지난 경기에서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부커가 빠지는 흐름에서 오늘 사실 크리스 폴이 좀 이악 물고 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난 경기 솔직히 완전 거의 굴욕 수준으로 이제 폴이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제가 볼 때는 이 시리즈는 진짜 의외로 좀 마지막까지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 역시도 제 생각에는 진짜 뭐 4쿼터 1분, 2분 그 정도가 남았을 때 승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6.5라는 핸디캡에 있어서는 피닉스가 많이 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비빌 수 있는 흐름이고 지난 경기 어쨌든 그런 흐름 이게 사실 뭐 어쨌든 제이 크라우더가 지난 경기 물꼬를 트긴 했어요. 3점에 대한 그러니까 크라우더만 터져주면 피닉스가 좀 쉽게 갈 수는 있는데 그림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 캠 존슨이 어쨌든 간에 득점에 대한 볼륨을 뭐 크게 높게 가져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프렌 쪽으로 봅니다. 6.5 프렌 이렇게 보고요. NBA는 요 두 경기만 하고 두 번째 경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로 ACL이랑 이제 챔피언스 리그 그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좀 ACL이 지금 뭐 독특한 흐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좀 묶인 그 경기를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라고 알가라파랑 그리고 플라두후랑 샤바부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알 아을리로 뭐 이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경기를 두 개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요 두 팀 같은 경우는 뭐 끝났어요. R이나 뭐 R 가라파나 이미 탈락 확정입니다. 4위 R 1무 4패 승점 1점 그리고 이제 탈락 확정 16강 탈락 확정이고요. 뭐 R 가라파 역시도 3위 1승 2무 2패 승점 5점 탈락 확정 탈락 매치고요. 요 두 팀 같은 경우는 진출이 확정이에요. 이제 1위가 플라두후고요. 승몇 표였더라? 3승 2무 승점 11점 현재 1위 확정이고요. 2위가 샤바브 아랄리 2승 3무 승점 9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을리는 진출 확정 아니에요. 저 잘못 말했어요. 다른 경기랑 착각을 했다. 진출 확정 아닙니다. 아을리는 패배를 하게 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어쨌든 플라두후마 진출이 확정인데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들어가면은 일단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알가라파가 2대0으로 잡긴 했어요. 어느 정도 박빙의 흐름에서 결국 양 팀의 에이스 대결에서 좀 알가라파가 R 같은 경우 특별하게 뭐 에이스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좀 생소하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그쪽 팀이고요. 알가라파는 이제 카타르 팀인데
어쨌든 알가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스가 있거든요. 한이라고, 얘가 알제리아였나? 아프리카 그쪽인데, 그 에이스가 있다 보니까 걔가 사실 뭐 득점 장면에도 어시스트도 올렸고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다만 알가라파의 문제는 도전적인 패스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돌리거나 실리적으로 가기보다는 전방으로 일단 뭐 약간 찌르는 패스들을 상당히 시도를 많이 해요. 그 중심에 이제 한이가 있어요. 한이라고 키 작고 한 애가 있는데, 어쨌든 걔를 중심으로 이제 패스가 많이 돌아가는데 탈락이 확정이잖아요. 한이가 근데 전 경기를 선발로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뭐 이게 뭐 당장에 의미가 없는 경기잖아요. 이겨도 뭐 사이즈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한이가 출전을 안 하게 된다면은 R 같은 경우는 단점이 에이스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거든요. 근데 에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 이 모양인 거예요. 뭐 딱히 뭐 공격 쪽에서 뭐 확실하게 마지막에 킬러 패스를 꼽아줄 선수나 뭐 알가라파의 한이처럼, 아니면은 적 많지 않은 찬스에서 저 한 방을 꼽아줄 공격수나 뭐 그런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저냥한 공격에 그냥저냥한 수비, 뭐 전체적인 사이즈는 저는 한이를 빼놓고 보면 알가라파보다는 오히려 R 쪽에 뭐 꿀리진 않는다고 봐요. 한이만 빼놓고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에이스 차이가 지난 경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알가라파가 잡았었는데, 오늘 어쨌든 전 경기 한이가 선발로 뛰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빼줄 가능성까지 좀 고려한다면은, 특히나 어쨌든 R 같은 경우가 지금 성적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리고 R의 어쨌든 경기를 봤을 때는 요 두 팀과의 대결에서는 사실 R이 뭐 아을리 상대로는 뭐 PK 골도 있었고 뭐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공격 시도를 제일 잘 못했어요. 오히려 알 가라파와의 첫 번째 경기 2대0으로 패배했었던 그 경기에서는 오히려 공격 쪽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쨌든 알 가라파도 뭐 한이가 수비를 해두는 자원도 아니고 공격 쪽의 자원인데, 수비 전체적으로 근본이 없어요. 얘네는 일단 축구하는 것 자체가. 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뭐 근본 있게 이렇게 차려고는 하는데 뭔가 방점을 찍어주려가 없다 보니까 그냥저냥한 재미없는 그런 흐름에서 양상이고, 어쨌든 측면 쪽을 상당히 이용하는 R의 공격에 알가라파가 지난 맞대결에서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노출을 했었고, 뭐 그때는 잘 막았기 때문에 뭐 2대0으로 무실점으로 끝났긴 했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R이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좀 유정의 미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를 좀 접근한다면 저는 R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알가라파의 에이스인 한이가 좀 빠질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생각했을 때 라인업을 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라인업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는 R 프렌 쪽으로 봅니다. 지지 않는 사이즈 정도는 해줄 것이다. 이 정도 느낌으로다가 보고요. 그리고 플라두 대 알알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아을리의 에이스인 그 아랍에미리트,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잠시만요. 그 왜 우리나라랑 아랍이랑 붙을 때도 되게 국내 기사 많이 뜨고 했었거든요. 압둘 자합인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적어놓고 그랬다.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엄청 헷갈리네. 어디 갔네요. 압둘라흐만. 아우 씨, 이름 어려워. 압둘라흐만.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간에 사실 초반에 아라을리 같은 경우 무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얘가 그때 당시에는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딱히 좋지 않아가지고 교체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8대2였나? 뭐 이긴 경기도 있었고, 알가라파를 상대로. 그럴 때 이제 압둘라만이 선발로 뛰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미드필드 쪽의 자원인데 패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볼로 깔아주는 패스 자체가 사실 아시아 선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타이 추종을 부러워하는 정도 급으로, 일본에서 패스 뭐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 급으로 진짜 뭐 깔아주는 패스나 뭐 킬러 패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능한데, 오늘 어쨌든 지면 탈락이고, 플라두 같은 경우 사실 볼을 잘 차지는 않아요. 전형적인 실리적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4-4-2 두 줄 수비로 기본적으로
포맷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뭐 일단은 막아내면서 역습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역습도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어쨌든 이 팀이 좀 가져갔던 경기들이 R이나 뭐 알가라파, 사실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들, 비교적 떨어지는 팀들 상대로 수비적으로 잘 막아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습으로 이 두 팀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뭐 R 같은 경우 뭐 3백을 쓰고 하는데, 이제 좀 많이 벌려져 있다 보니까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가지고 이제 한 골 차, 뭐 그런 승부를 많이 가져갔었어요. 득실도 보시면은 4득 1실입니다. 4골 넣고 한 번 먹혔어요. 5경기에 4골 넣고 한 번 먹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에 떨어지고, 실제로 경기를 봐도 그냥 버스 원툴이에요. 버스만 잘 세우고 실질적인 역습의 어쨌든 그런 위협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 있다. 반면에 아라을리 같은 경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압둘 라흐만 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만약에 ACL 경우 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경기력이나 좀 확실히 수준이 높다 하는 팀은 분명히 아을리거든요. 아을리가 어쨌든 조금 더 이 조에 속한 다른 팀들보다는 확실히 수준이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골 장면만 봐도 뭐 진짜 뭐 유럽 팀들이 넣는 그런 골들도 뭐 종종 나오고, 그런 경기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압둘라흐만이 지난 경기 또 교체로 나왔었어요. 지지난 경기 이제 8대2였나? 뭐 그렇게 뭐 학살할 때는 이제 선발로 떴다가, 지난 경기 이제 R이랑 또 쉬었던 경기, 뭐 그 경기 또 교체로 나왔었고, 오늘 어쨌든 지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기면은 1위로 올라가고, 뭐 무정도 캐면은 그래도 진출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 무배당 2점 초반이잖아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가 2점 뭐 2점 몇이야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승부가 2점 중반도 안 되는 배당은 저는 이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한 2.4, 2.5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2.15는 솔직히 안 간, 뭐 패스레슨 패스레슨 안 간다는 마인드고, 사실 전력적으로 아라알리가 저는 상당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라드 후 요 팀 자체가 사실 무패로 조별리그를 16강 진출한다는 그림 자체가 딱히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샤바브 승을 보고요. 뭐 비교도 나쁘진 않은데 비교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즈여서 저는 잡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전력적으로 위고 풀주전이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배당이 사실 2.15니까 오즈들도 그만큼 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알두아일 대 세판. 이름이 입에 안 붙다 보니까 되게 버벅거리게 되네. 이란 팀이고, 1위가 알두아일이고요. 4승 1패, 승점 12점, 16강 진출이고요. 3위가 세판, 2승 1무 2패, 승점 7점, 가능성 5. 요런 사이즈인데, 요 조랑은 이제 어디 보자. 요 경기네. 요 이제 네 팀이 또 같은 조에 속해 있는데, 파크타운은 이제 우즈벡 팀이고, 알타원 같은 경우는 사우디. 참고로 이거 룰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구나. 이거 설명을 미리 해드릴 걸 그랬네.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은 서아시아와 동아시아가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구나 전북, 울산 요런 팀들이 속한 그 조, F조부터 J조까지 여기가 동아시아고요. 밑에 보이나? 그리고 A부터 E 여기까지가 서아시아. 1위 팀 16강 가고요. 10개 팀, 10개 조잖아요. A부터 J면은 10개 팀 16강 가고, 나머지 A부터 E 5개 조에서 2위 팀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예를 들면 승점이 더 높거나 같은 2위지만 그런 팀들 3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팀, 세 팀. 그래서 1위 팀 10개 팀하고 세 팀, 2팀, 세 팀, 세 팀에서 16개 팀이 16강 가는 겁니다. 2위라고 진출이 아니에요.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실까봐. 2위라고 진출이 아닙니다. 2위여도 승점이나 뭐 득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조 안에서의 뭐 승점의 동률이다. 그럼 승자승 원칙입니다. 승자승 다음에 득실이에요. 정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세판이랑 알타원이 지금 승점의 동률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뭐 알타원이 1승 1무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이긴다. 그럼 알타원이 2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다 이긴다. 그럼 이기고 공교롭게도 일찍 시작합니다. 일단 이게 3시인가? 3시 15분?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일찍 시작하고 요게 이제 5시 15분인가? 뭐 2시 45분인가? 정확히 기억하진 않아요. 어쨌든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일찍 시작하고 뭐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알타원이 만약에 큰 점수 차를 이기고 있다면 세판이 동기부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거는 뭐 없습니다.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요 두 경기는 제 생각에 조금 의외로 좀 그렇게까지 막 쉽진 않아 보이는데 사실 뭐 알두알은 진출이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으로 없어요. 동기부여적으로 없고 1패 후에 이제 4연승 내리 뭐 가져갔던 흐름이고 사실 앞선의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퍼붓지 않는 공격에도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공격을 하더라도 골에 대한 순도가 상당히 높아요.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뭐 골장면만 단순하게 봐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마무리를 가져가고 있고 경기 내용적으로 뭐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뭐 가져가는 흐름 그런 흐름을 알두아일이 이제 계속 보여주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세판 같은 경우 이제 고만고만합니다. 딱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딱 요 정도 느낌 그냥 그대로 이 정도 사이즈라서 사실 알두아일이 이게 뭐 주전들이 좀 쓰면은 저는 세판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쉬워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파워타워 같은 경우가 지금 4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동기부여가 아예 없잖아요.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까지 보류한다면 알타원이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이게 먼저 하는 경기인데 막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그런 사이즈는 또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이겨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런 마인드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요 경기는 지금 세판의 전력으로 어쨌든 알두아이를 잡는다 하더라도 한 점 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두 팀이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거를 좀 봤을 때도 다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뭐 세판이 뭐 다득점으로 이기는 사이즈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5경기 득실도 뭐 이런 사이즈고 전체적인 뭐 경기를 봐서도 막 그렇게까지 막 몰아치는 흐름이나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좀 적당히 밸런스가 잡힌 흐름에서 한 골차 싸움이 나지 않을까. 무승부, 햄무 이쪽으로 봅니다. 뭐 정배가 배당이 오르긴 했던데 기본적으로 저는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요. 어쨌든 그렇고 파우타워 대 이제 알타워는 사실 파우타워가 이제 탈락 확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전 라인업을 다 가져온다 하면은 솔직히 저는 알타원이랑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전력이 애초에 1차전에 파우타워가 이겼어요. 1대0으로 경기 자체도 파우타워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었고 이게 근데 오주들도 어쨌든 배당을 이렇게 상당히 낮게 해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우즈벡에서 왔기 때문에 기후적인 측면도 이제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우디 경기잖아요. 또 그걸 또 말씀 안 드렸네. ACL 하도 복잡해. 전부 다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다 중립 경기예요. 홈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런 흐름에서 지금 탈락 확정에 3일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이 좀 갈려나간 흐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선발이 좀 강하게 나온다 하면은 분명히 안심할 수 없는 경기고 사실 알타원 자체도 이번 조별 예선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컵대회 우승해서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 사우디 같은 경우 3월에 시즌이 끝났거든요. 근데 알타원 같은 경우는 중위권도 못했어 이번 시즌에.
중위권도 못해서 중위권도.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나올 수준은 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게 3월에 끝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겨울을 뭐 이렇게 좀 끝나잖아요. 근데 얘네는 작년 3월 성적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거의 뭐 1년 전에 그 알타원 좀 잘 나갈 때 그때 컵대 우승했을 때 그때지. 지금 이번 시즌은 알타원이 뭐 거의 하위권 수준에서 시즌이 끝났었어요. 그만큼 이제 와가지고 사실 경기력도 좀 애매했고, 다만 막판 마지막 3경기는 좀 그래도 봐줄 만한 경기를 조금 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어쨌든 저는 사실 뭐 오주들의 배당 이렇게 매긴 것도 그렇고, 당장에 뭐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뭐 쾌행방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리그 경기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선수들을 무리시킬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알타원이 그래도 충분히 잡지 않을까. 잡으면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어쨌든 아까 세판이랑 또 세판이 만약에 잡는다 하더라도 두 팀이 이제 승점 10점 10점이 되더라도 알타원이 이제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2위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력 진출에 그런 게 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거를 뭐 좀 세서 패스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알타원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경기가 아니죠. 다섯 번째 알자지 알샤박. 이 경기랑 마시티. 자, 요렇게가 또 이제 같은 조에 속한 팀들인데, 알자지 같은 경우에는 3위 1승 1무 3패로 승점 4점이고요 탈락 확정입니다. 알샤박 같은 경우 압도적 1위죠. 그런 사이즈고, 문바시티도 탈락 확정입니다. 4위. 적을 게 많냐. 제가 평소에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하면서 분석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입이랑 손이랑 따로 놓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2위 에어알쿠아 승점 7점.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야 이거 잡으면은 알자지가 2위 아니야? 이거 자꾸 얘네 지면은 2위를 해도 떨어져요. 2위를 해도 떨어집니다. 승점 7점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미 지금 2위에 뭐 본선 A조에 알라이안 여기가 2위인데 승점이 10점이고, 추가로 본선 C조 아까 샤바부드 그러니까 알아을리 플라두랑 부는 거기가 승점 9점, 그리고 본선 2조에 또 나사프 우즈벡 팀이잖아요. 승점 8점. 이미 세 팀이 승점 7점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 7점 그냥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탈락 확정이에요. 여기는 탈락 확정. 어쨌든 요 경기는 사실 전력 차는 극명해요. 알자지가 알샤밥한테 비빌 수가 없습니다. 알샤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전력을 가지고 뭐 압도적인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진짜 좀 압도적입니다. 솔직히 뭐 득실이 16득 1실점이에요. 한 골 먹고 4경기 중에서 그냥 뭐 압살을 했던 경기 내용이고, 이 한 경기도 제가 알기로 로테이션 좀 돌렸던 걸로 알고 있고, 무슨 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사우디에서 경기는 사우디에서 열리는 경기잖아요. 공교롭게도 또 사우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막 확실하게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돌린다 하더라도 뭐 1.5분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정도 나와도 알자지랑 할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샤밥이 어쨌든 낮은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는 안 가요. 주작하기 좋거든요. 돈 벌어먹기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표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굳이 이 경기를 어쨌든 배팅을 한다 하면은 저는 진짜 뭐 한 국밥이나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던지는 고배당에 알자지 프렌, 아니면은 뭐 알자지 승이나 무 이런 쪽으로 찍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정배 쪽을 찍게는 이제 진출이 확정이고, 사실 알자지 역시도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뭐 그 동기부여도 없고, 이게 뭐 그래서 정배가 낮은 거예요. 애초에 전력차도 나는데 둘 다 뭐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낮은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실 분들은 뭐 가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전력 차가 워낙 많이 나는 거고, 저도 어떤 이거를 사실 뭐 분석적으로 뭐 이게 뭐 알샤바에 무조건 로테이션 돌린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괜히 좀 쎄하다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뭐 가실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굳이 뭐 사실 주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 거는 분명한 상황에서 어쨌든 좀 쎄하긴 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문바시티 대 이제 에어 알쿠아 경기인데, 이제 알쿠아는 무조건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승점 10점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봐야지 다른 팀들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또 이제 뭐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 맞대결에서 공교롭게도 문바가 1승이잖아요. 이게 알쿠아 잡은 거예요. 알쿠아 상대로 이제 2대1로 알쿠아가 먼저 넣고도 그때 좀 어이없는 PK 하나 주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공 뺏겨가지고 뭐 또 한 골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설마 또 잡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알쿠아 같은 경우 경기력이 막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문바시티한테 잡힌 건 사실 좀 약간 참사에 좀 가까운, 많이 밀어붙였고 슈팅도 많이 가져갔고 뭐 그런 흐름에서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좀 찬스를 많이 날리고 어이없는 PK, 그냥 솔직히 주작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서 제가 볼 때는 냄새 좀 나는 경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문바시티도 사실 주전들을 좀 갈아 넣는 가운데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또 휴식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고, 알쿠아 같은 경우가 또 동기부여가 가득한 상황, 이겨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기고 일단 봐야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졌었기도 하고 방심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다. 뭐 경기력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알쿠아가 상당히 우위를 가져가는 사이즈가 보이고, 문바시티는 아니 이게 저는 이거 안 갔거든요. 어차피 제 조합은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하니까 오늘 어제도 했고, 안 갔는데 와, 저 이거 그때 알쿠아 많이 낙됐거든요. 이게 진짜 뭐 허당이에요. 뭐 근데 사실 문바 같은 경우는 그 알샤밥한테 뭐 대패를 당한 흐름이긴 해요. 뭐 알쿠아나 알자지 얘네한테는 뭐 다 해서 3골인가 밖에 먹지 않은, 다 이거 알샤밥한테 먹은 건데, 어쨌든 간에 득점을 했던 경기가 다 알쿠아한테 이제 그때 2골, PK 한 골이랑 이제 뭐 뺏어가지고 넣은 거 한 골, 요게 전부입니다. 요런 부분이, 야, 혹시 이게 알쿠아 킬러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이 있어 조금 뭐 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역배가 지난번에 터졌잖아요. 지금 정배 찍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역배 잡을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배당이 올랐잖아요. 땡큐 하고 찍는다면은 저는 안 갔어요. 일단은 저는 안 갔는데, 찍는다면 알쿠아 쪽을 찍는 게 맞다. 배당이 올랐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으로도 충분히 차 있는 상황이고, 전력 차이도 많이 차이가 나요. 지난 경기 때도 알쿠아가 뭐 거의 반코트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골대 앞에서 많이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양상이었고, 알쿠아 쪽으로 찍는 게 맞다. 마인승까지 봅니다. 근데 뭐 일반승만 가는 게 좀 낫긴 하겠죠. 1.3대면은 뭐 크게 엄청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아예 똥배는 아니잖아요. 똥배인데 그래도 1.3대니까 뭐 찍어볼 만은 하다. 배당이 올랐기 때문에 규신같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개나 소나 이거, 야, 문바에 한번 잡았잖아, 이거 또 일 낸다고 막 찍을 사람들 많거든요. 귀신같이 이럴 때 정배 뜹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물론 안 갔어요. 어쨌든 어쨌든 여기까지고, 마지막 경기 있네요. 맨시티 대 레알인데, 솔직히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과르디올라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전술 뭐 이상한 거 쓰다가 안 통하고 말아먹고 경기, 그런 양상을 지난 사실 AT 마드리드와의 1차전 경기에서도 그렇긴 했어요. 전반전은 그냥 말아먹었잖아요. 이상한 거 또 들고 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 들고 올 수 있는 라인업 자체가 뻔해요. 뭐 지난 첼시전이랑 거의 뭐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뭐 수비 쪽에 뭐 복귀잖아, 아니면 뭐 카세미로가 이번 경기 뛰기 어렵다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뭐 비슷한 사이즈에서 공격진 뭐 비슷하게 나올 거고, 발베르다 또 측면 사이드 쪽, 오른쪽 사이드 쪽에 배치할 거고 뭐 그런 흐름으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맨시티도 중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발베르데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이제 필포덴 같은 또 맨시티의 강한 왼쪽 그런 라인도 또 막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결장자가 좀 중요하긴 한 주안 칸셀로가 빠졌어요 맨시티가.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 자원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칸셀로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맨시티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보여줘요. 오른쪽 측면에서 어시스트도 상당히 높고 득점에도 가세고 어쨌든 그 앞선에서의 뭐 패스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얘가 빠지면 누가 들어가냐. 지금 얘네가 지금 불투명 사이즈거든요. 못 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높아 보여요. 요러면은 나다나케가 들어가요. 공격력이 없어요 얘는. 공격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쪽이 어쨌든 비니시우스가 있는 자리예요. 비니시우스. 레알이면 또 비니시우스 벤제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차피 뭐 수비해야 되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칸셀로의 그런 공격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공격력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양 팀이 제가 볼 때는 수비적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이제 맨시티에 물론 뭐 막을 선수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만, 필포덴 그리고 뭐 데브라이너 뭐 그 정도 사이즈를 이제 주력으로 좀 막아야 될 사이즈고, 맨시티는 당연히 이제 비니시우스, 벤제마 이런 사이즈에서 각각 맨시티는 오른쪽을 막아야 되고 레알은 왼쪽을 막아야 돼요. 공교롭게도 아니죠. 각각 오른쪽을 막아야 돼요. 맨시티의 포덴이 왼쪽이니까 레알도 오른쪽, 맨시티도 오른쪽. 그쪽에서 이제 뭐 뚫리는 팀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잘 준비를 해서 올 거고, 공교롭게도 양 팀이 어쨌든 뭐 아케가 들어가면서 좀 더 수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레알도 어쨌든 비뉴스가 왼쪽이고 발베르데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게 양 팀의 공격이 강한 쪽에 좀 더 수비적인 포인트가 각각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는 의외로 저득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버배당 1.55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적인 메리트를 생각했을 때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언더 쪽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결국에는 조금 맨시티가 점유율을 잡고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결국 레알의 역습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비니시우스나 뭐 벤제마 뭐 진짜 사실 막으려고 작정을 해도 막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는 뭐 가르디올라나 뭐 이런 가르디올라가 뭐 준비를 해온다 하면은 결국에 수비적인 전술일 가능성이 좀 높고, 걔네를 막기 위한 그런 사이즈를 봤을 때 레알도 사실 맨시티 원정에서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챔스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원정 때 그냥 수비만 90분 동안 하고 자빠져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수비적인 포인트를 중심에 둘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를 보고 승패는 맨시티 사이드로 일단은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맨시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원 싸움에서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고, 레알은 사실 첼시한테도 고전을 했어요. 1차전이야 첼시가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못했었고, 그걸 또 맨시티가 어쨌든 봤잖아요. 비니시우스 쪽에 그렇게 납두게 되면은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교훈도 또 있었고, 전체적으로 첼시가 전열을 가다듬고 붙었을 때는 오히려 레알보다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2차전 오히려 원정 경기였음에도.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맨시티의 좀 우세 속에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골 내지 두 골, 1대0, 2대0 정도 사이즈를 일단을 보고요. 어쨌든 이거 배당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1.4까지 올랐잖아요. 뭐 더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죠. 4서로 올랐다. 와, 또 올랐네. 뭐 오르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1.40 배당이, 이건 뭐 그냥 뭐 어차피 배당 올랐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베티스가 부러졌었거든요. 직전까지, 저거 부러지기 직전까지 20연승이었어요. 20연승. 1.40이. 제가 그래서 이거 물었다가 이거 한포락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물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배당 이렇게 주길래 와, 좀 오주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좀 고민을 했었는데 1.44로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뭐 배당적인 뭐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필요 없다. 어쨌든 저는 맨시티 사이드로 올랐기 때문에 뭐 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 승 언더까지 보면서 오늘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